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간상으로 한 40여 초 정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언론을 뒤로 물리고 굳이 물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언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공개돼서는 안 되는 얘기니까 저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TV 중계를 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기지로 가는 차 안에서 타기 직전에 문 대통령하고 얘기할 게 있다면서 카메라맨, 경호 다 물렸죠. 그리고 통역만 대동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중요한 얘기를 했다.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중요한 대목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이 뭘까? 이렇게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영변 핵폐기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나 이런 큰 얘기를 하기는 40초 정도 짧죠. 너무 짧거든요. 또 통역까지 꼈으면 거의 한두 마디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기 백악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김정은 반응이 뭔가 있었지 않느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하고 백악관 초청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한국 땅에서 북미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소외됐거든요. 옆방에서 50여 분간 기다렸거든요. 또 경호나 안전위에서 또 우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좀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위로해준다고 이렇게 걷어내고 좀 덕담을 좀 한 거 아니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내용들이 대화 속에 섞여 있었다. 그게 통역을 감안하면 그렇게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회담의 포인트 정도가 됐을까요? 그 정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들어야 될 얘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53분이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입니다. 40분 단독 회담으로서는. 근데 53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꽤 있었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몇 초에 불과하더라도 그 얘기를 꼭 해야만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 말고 그럼 남한과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어떠한 들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대표님 말씀에 저는 여러 가지로 동의합니다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똑같이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약속이 됐느냐? 3차 정상회담이 실제로 약속이 됐느냐 하는 것과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최소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초미의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였겠다라는 추측을 해보면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건강에 미국 언론도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손정혜 변호사 환자라고 한 앵커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스뉴스의 커터 칼슨 앵커가 김정은 위원장이 폐기종에 걸린 사람처럼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이렇게 건강 이상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박을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정말 좋아 보였고 매우 건강해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 폭스뉴스에서 이야기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게 건강한 상태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건강까지 이상하다라고 하면 많은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좋았다라는 트럼프 화법으로 응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윤영걸 대표님, 그 전에 G20, 일본 오사카에서 G20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일본과 아베 총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관심이 한반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 좀 소외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일본이. 지금 일본의 네티즌들이 굉장히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아베 총리에 대해서. 그래서 아베가 그 반바지 입고 좀
옆에 좀 서 있는 이런 휘화된 뭐 그림까지 놔둘 정도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G20을 오사카에 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잖아요. 끌었는데 끝나자마자 아베 총리는 사저로 돌아가는 순간에 예.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 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글로 어떻게 보면 뭐 리얼리티 쇼다 뭐 이런 좀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예. 미국 대통령이 6.25 이후 여태까지 처음으로 북한 땅을 잠시나마 밟았다. 그건 역사적인 뭐 순간이 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나 짚어볼게요. 수출 규제 품목을 강화했다. 네. 이거는 경제 보복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일본에서는 뭐 관방성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는 했는데 뭐 산업성 이쪽에서는 경제 보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용 판결 이제 배상을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대법원에서 좀 있으면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서 압류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폴리오렌, 폴리이미드 그 세계 일본 시장의 90%를 차지했고 리지스트라고 또 반도체 회로 인쇄에 필요한 게 90%, 예. 불화수소라고 반도체 불순물 세척에 필요한 게 세계에서 일본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난 5월 달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일본 언론에도 조금 흘렸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가시화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좀 이중적인 행태죠. 예. G20에서는 세계 자유무역에 대해서 공정거래 무역에 대해서 그 세계 정상들을 모여서 회담을 해놓고 그 회담 끝나자마자 한국에 대해서 재판을 이유로 뒤통수를 그냥 후려 갈긴 거죠. 물론 뭐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일본하고 좀 대화에 좀 네, 자세를 예. 보이지 않는 거는 뭐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반성하기 전에 일본의 태도는 너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가장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예. 물론 뭐 반도체도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가장 한국이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의 핵심 목줄을 겨눠서 비수를 어떻게 보면 그 찔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그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를 누르는 예.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G20에서요, 김정숙 여사를 둘러싸고 논란이라기보다는 오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 지금 이 김정숙 여사의 틈을 파고들면서 이제 밀쳐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됐는데 뭔가 이제 좀 친한 척 하려고 김정숙 여사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 아, 너 저 비켜. 약간 이런 것도 아니고 보기 민망한 장면이 일본 방송사를 통해서 아주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일단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우리 대한민국 영부인을 감히 밀칠 그런 아르헨티나의 국력은 아닙니다. 프랑스 영부인을 구해주려고 저는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여자들끼리 팔짱을 낀다든가 손을 잡다든가 하면은 동성애로 오인받기 딱 좋습니다. 보수 성향의 1인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박선배 변호사님, 김정숙 여사 이렇게 팔짱을 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한 것 같아요. G20 회담에서 영부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예. 그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의 마크롱 여사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보수 유튜브에서는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마크롱 여사의 팔짱을 끼고 있는 김정숙 여사를 제지하고 말리는 장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왜 말렸느냐? 서구권에서는 동성끼리 팔짱을 끼는 건 연인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외교적 결례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숙 여사가 마크롱 여사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말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사실은 저 영상이 3초 영상 편집본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후 영상을 보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말렸다기보다는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다른 모든 영부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김정숙 여사하고도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잘 웃고 있어요. 예. 또 그 전례를 찾아보면 각국 영부인들이 스스럼없이 팔짱을 끼는 모습을 많이 연출하고요. 실제로 지난해 10월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프랑스에 국빈 방문했을 때는 마크롱 여사가 먼저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낀 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예.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여성끼리 뭐 팔짱을 끼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낀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방문 당시에도 마크롱 여사가 먼저
팔짱 낀 사진이 지금 나돌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게 논란이 되자 각 그 옛날 정상끼리 만났을 때 영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의 어떤 사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수 유튜브에서 표현하는 동성애 부분은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거리에서 서양에서 거리에서 남성들이나 혹은 여성들끼리 팔짱을 끼고 걷고 있거나 혹은 뭐 어깨 동무를 하고 걷고 있으면 사실 눈총을 줍니다. 워낙에 그 나라 그들 나라에서도 동성애가 만연해 있긴 하지만 예. 아주 그렇게 그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영부인들의 어떤 모임에서 스스럼 없이 팔짱을 끼는 것이 그런 어떤 행동이다라고 등치시키기에는 전체적인 화면을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라고 예, 예. 보여지지 이것이 어떤 뭐 그런 것을 오해를 낳을 정도의 그런 표현이냐 예. 좀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만 보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요. 이번에는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이 제기한 지적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브로치 김정숙 여사 단 브로치에 대해서 논란을 네, 제기했어요. 파란 나비 모양의 브로치인데 굉장히 외관상으로 예뻐요. 근데 예. 민경훈 대변인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브로치가 상징하는 바는 사드를 반대한다는 상징이다. 2017년에 이제 사드 반대 투쟁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파란 나비 효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파란 나비와 브로치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왜 굳이 사드 반대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자리에 하고 갔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다. 모양도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파란 나비의 브로치, 그러니까 장식구에 불과하지 것을 사드 반대의 의미로 장착했다라는 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금 반박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본다고 하더라도 여성들 뭐 나비 모양 액세서리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인 행사에 시진핑, 뭐 트럼프 대통령, 각국의 양국의 다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걸 굳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과대 해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해명을 한 게 민경욱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니까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점은 뭐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민경 대변인이 좀 언론인 출신으로서 좀 뭐 지적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좀 팩트 추적을 근거를 좀 더 가지고. 해가지고 예. 딱 떨어지는 거에서 그냥 청와대에서 악소리 나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 들은 거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 임팩이 충격이 좀 적은 거 아닌가. 네. 그 강효상 의원도 그렇고 민경욱 의원도 그렇고 언론인 출신들이 좀 취재 능력이 나처럼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김정숙 여사 브로치하고 사드 반대했던 파란 나비 리본하고는 색깔만 똑같지 완전히 완전 모양이 다른 거죠? 다르잖아요. 예. 저거를 갖다가 김정숙 여사가 G20 그 차고 간 거를 저 사드 반대 의사가 아니냐 저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거는 조금 저는 뭐 김정숙 여사를 좋아하고 나빠하는 건 뭐 사람마다 여럿이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예. 하지만 접근에 관해서는 좀 무리한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